개장까지 2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프리마켓 시세에서는 이렇다 할 강한 시세가 포착되고 있진 않습니다. 어제 종가까지 놓고 봤을 때 12거래 연속적으로 달려온 코스피는 이제 5,000포인트까지 정말 6포인트 정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 시장이 쉬었고 유럽 증시가 미국과 EU의 갈등 움직임 속 리스크 오프 심리가 뚜렷했습니다. 이 움직임 속 금값은 다시 한번 최고치를 향해 달려갔고요.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위험 자산 회피 심리냐 아니면 5,000피 달성 목표까지 조금 더 다가서느냐, 그 갈림길에 있습니다. 오늘 13거래일 만에 상승 움직임이 깨지게 된다면 방어 전략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도 고민입니다. 같이 따라가 보시죠. 프리마켓 시세 보겠습니다. 현재 움직임입니다.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세 움직임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0.8% 조정으로 14만 8천 원의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0.7% 내리면서 75만 8천 원 비슷한 등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어제 분위기 좋았었는데요. 지금은 반락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와 LG엔솔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현재로서 봤을 때 현대, 기아 포함해서 로봇 그리고 바이오 쪽 분위기 좋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4%까지 강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드디어 50만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1%의 강세 보여주네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 보시죠. 바이오가 살아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알테오젠, ABL 바이오 포함해서 삼천당제약과 리가켄 바이오 같이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현대차만큼이나 오늘 또 달려가고 있는 기아의 움직임 눈에 띕니다. 6% 가깝게 상승 움직임 타면서 어느덧 18만 원 돌파 목전까지 다가섰습니다. 방산과 관련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불거지면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 가깝게 상승이고요. 134만 원의 신고가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량 동반하는 쪽의 힌트는요. 어제 강했던 원전 안에서 우리 기술만 단독적으로 더 달려가고 있습니다. 20% 가깝게 급등 움직임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상업 로봇 관련해서도 꾸준한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 로봇 관련해선 T-로보틱스가 13%의 급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포스코 DX도 7% 가깝게 상승입니다. 의료용 로봇에서는 고영과 큐렉소의 강세, 한라캐스트가 5% 가깝게 올라가고요. 최근 두산 로보틱스의 강세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14%의 급등 움직임 나오면서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프리마켓의 주인공은 로봇으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차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더 고조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트럼피즘, 그러니까 셀 아메리카를 부추기고 있는 트럼프의 야욕은 더욱더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란드의 통제권을 둘러싼 움직임인데요. 그린란드 쪽으로 관세 100% 실행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린란드의 무력을 행사하는 이웃 국가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압박하는 카드를 관세로 꺼내들고 있는 겁니다. 당장 2월 1일부터 EU 국가에 관세 10%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요. 6월부터는 25%로 추가적으로 더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해방의 날 처음으로 나왔을 때 그 관세율이 어떻게 산정됐는가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했는데요. 이젠 트럼프가 말하면 그 숫자는 정말 시장 현실화가 되는구나 싶습니다. 이렇게 10%에서 25%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관세율과 관련돼 경고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국으로는 덴마크, 노르웨이, 그러니까 덴마크 쪽으로는 그린란드의 이 지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고요. 북유럽 국가들 포함해서 서유럽 국가들까지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덴마크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군사력을 더 행사하겠다라는 속보들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지정학적 리스크, 이렇게 무력 충돌까지도 움직임을 열어둬야 할지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와 관련해 이 트루스 소셜의 발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무력과 관련돼서는 옵션에 없다, 이게 더 이상 단합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능성 열어두면서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겠고, 이를 암시하는 것이 금 가격의 랠리입니다. 다시 한번 최고가 행진을 보여주면서 4,676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해 4,500달러 강하게 돌파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은 이 내용을 반영하며 1%의 약세, 유로 스톡스 지수도 크게 조정받으면서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리스크 오프 심리,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최근 들어 우리 시장을 이끌고 왔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회피 심리로 바뀌게 된다면 여기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봐야 할까요? 지금껏 나왔던 뉴스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고민을 더 해봐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트럼프의 나비 효과가 지속된다면 금과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과 방산주를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다보스 포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무역과 관련돼서 외교 정책과 관련돼서 지금 다각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 분위기를 반영해 의제에 넣겠다는 건데요. 닷새 동안 오늘부터 해서 스위스에서 진행이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연설을 맡게 됩니다. 다보스의 의제와 관련돼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번 의제는 이동하여 미국과 통상 안보 결합한 정책 방향으로 명확하게 제시가 될 것이다. 여기에 앞으로 트럼프의 이 빅픽처를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거다라면서 굉장히 높게 중요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세, 무역, 인공지능,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관점에서 우리가 방산주를 놓고 본다면 이 지정학 리스크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들어 1월 들어서 강하게 상승 움직임을 타며 한국항공우주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고공행진하며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1월 들어서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41% 올라갔고요. 지난 한 해 동안의 랠리, 잠시 주춤했던 12월에 주가 눌림 이후에 강하게 불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K9, 이신문, 천무 이렇게 인도와 관련돼서 4분기 실적을 반영할 텐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사실 높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분위기 더해서 26년도에 수주를 감안해 봤을 때 여전히 대장으로서 업종 내 최선호주다라는 게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목표가는 현존하는 최대 목표가가 나왔어요. 180만 원으로 기존 대비 20%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가 차트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뒤에 방산주 프리뷰까지 한눈에 보고 나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봐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포함해서 방산 4사의 4분기 전망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가져왔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그리고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이번 방산주들의 4분기 성적표는 사실상 기대가 크지 않다. 컨센 대비 하회하거나 부합하는 수준에 그칠 거다. 다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또 하나, 26년을 바라보자.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8조 원대, 영업이익은 1조 원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컨센서스 소폭 하회할 거다. 앞서 가져왔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부합할 것으로 봤고요. 그런 움직임 안에서 사우디의 매출이 반영되며 올해는 이 폴란드의 물량 전환의 움직임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대장 중에 대장, 지금 유진투자증권에서는 165만 원,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투자증권의 180만 원과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현대 롯데 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2,687억 원으로 컨센 3,000억 원 넘어갈 거로 보고 있는데 이보다 하회한 결과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 실적 감소가 예상되지만 결국 하반기부터 실적 매우 좋아질 거다라고 봤고요. 한국투자증권도 단기 실적 부진 눈에 띄시죠. 하지만 수출 진행률이 늦어진 탓이다. 결국 이 부분은 올해 1분기, 2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TP 18만 7천 원까지 봤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 소폭 상회하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올해 사우디 천궁 수주가 반영되면서 실적 개선을 드라마틱하게 더 이끌어갈 거다. LIG 넥스원에 대해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시각 72만 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165만 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180만 원을 보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 신고가 경신이 나오면서 134만 원 지지 여부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방산 4사 중에 유일하게 프리마켓 시세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으로 좁혀가는 게 맞을까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4분기 실적이 살짝 컨센을 하회할 거로 봤는데 이때 성적표와 함께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가 비중 확대의 기회일지 보셔야겠습니다. 현대로템도 4분기 실적 컨센
윗돌셈 밑돌 거로 보고 있는데 0.7% 하락 전환됐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기조 보이네요.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큼 기세가 좋은 종목입니다. 0.8% 지금은 하락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모멘텀을 계속 볼 것이냐, 당장 성적표 공개와 함께 실적 시즌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가 핵심일 텐데요. 4분기 일부 수급이 실적이 아쉬운 부분을 틈타서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가 기회일지도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LIG 넥스원도 같이 빠지고 있네요. 조정하고 있는 종목, 또 올라오고 있는 종목 엇갈립니다. 방산주의 전략 잠시 후에 체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차 보겠습니다. 오늘 다올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목표 주가에 대해서 64만 원 보고 있는 리포트입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업계 안에서 시총 1위죠. 우리 돈으로 1,470조를 넘어가는 시총이고요. 글로벌 2위는 도요타입니다. 540조 원에 달하는 시총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현대차는 지난주 뚫어냈던 시총 80조, 이제는 90조를 넘어서며 어제 종가 기준으로 94조 원의 시총으로 몸값이 불어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서 글로벌 시총 2, 3위가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업계 시총 2위를 향해 달려가는 이 움직임에 주목하자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고요. 지금도 잠시 후 여쭤보죠. 목표가 64만 원. 지금 수정된 EPS 적용된 PER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모멘텀을 장착하면서 현대차의 PER 더 높지 않다, 계속 싸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 로봇에 볼 것이냐, 전통적인 자동차, 레오시 자동차로 봐야 될 것이냐, 이 고민인데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뤄봤었죠. 잠시 후에 자동차 PER이 아닌 로봇 PER로 둔다면 과연 어디까지 적용이 가능할 것이냐를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다올투자증권에서는 기존에 8배 주던 지금 예상 PER을 11배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35% 상향 조정했는데 그 근거는 3가지.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업화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가고 경쟁력도 올라갈 것이다. 아틀라스 이번에 보여주면서 드라마틱하게 몸값이 올라가고 있죠. 이것을 감안해 봤을 때 현대차에는 2028년에 공장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아틀라스 로봇들이 들어가게 되면 생산직 노조 측면에서는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생산력이 크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경쟁력을 말하고 있고요. 더불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미래 지분 가치요. 처음에는 5조 원, 10조 원, 이제 30조 원 이상까지도 기업 가치 반영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꾸준한 업그레이드 된 이 숫자가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총 2위 도요타와의 격차 축소 가능성. 이 부분은 하반기에 내놓을 페이스카와 함께 자율주행 로드맵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실적보다는 자사주 매입과 자율주행 타임라인 발표에 초점을 맞춰서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차트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는 3% 상승으로 오늘도 프리마켓 시세에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 시세만 놓고 봤을 땐 장중 고점이 50만 원 돌파니까 오늘도 시총을 조금 더 불려나가며 시장 분위기를 이겨낸 주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64만 원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도 매수일까요? 기아도 보겠습니다. 뒤따라가면서 키 맞추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 관련해서도 기아에 대해서 몸값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의 강세로 17만 6,500원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다시 한번 오늘 거론이 된다면 현대 글로비스, 현대 모비스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움직임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냐, 다시 한번 계속 떠오르고 있는 로봇주냐, 그 시총의 몸집 강세 움직임 안에서 오늘도 옥석 가리기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세워보겠습니다.
네, 시장 출발까지 한 11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직 호가가 들어오진 않고 있는데 야간 선물 지수가 0.3% 빠지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잠시 후 호가 들어오는 대로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해보죠. 김경국 메리츠증권 도고금융센터 차장,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김 차장님께 방산주 플러스 안전자산과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김 차장님, 지금 트럼피즘, 그러니까 셀 아메리카에 대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쉬었는데 간밤 유럽 분위기가 좀 좋지 못했거든요. 오늘 13거래일 만에 지수가 빠지면 어떤 전략 세워야 됩니까? 네, 일단은 그 그린란드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를 조금 더 이제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므로 이제 K방산과 관련된 업체들은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미국에서 지금 국방 예산을 50% 증액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국방 예산이 대략 한 2,000조 원의 시대를 지금 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무기 수요의 구조적인 이제 폭발적인 국면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이 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가성비가 일단 좋고 납기가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수요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끝날 내러티브가 아니라 좀 중장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심지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내러티브의 이익이 증액되는 구간이 계속해서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으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차후에도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조선 쪽에 있는 섹터, 그러니까 특히 이제 MRO나 군함 관련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MRO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제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의 이제 미고마린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서 시애틀 쪽으로 이제 물량들이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만약에 MRO 사업이 미국에서 삼성중공업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추가적인 밸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역시 미포와의 합병 이후에 28년도까지 이익 부분이 일단은 선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 차장님, 그럼 방산주 안에서는 지금 탑픽 누구로 꼽으세요? 방산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비철금속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풍산 같은 종목들이 이제 그룹 가격 상승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방산업체들 밸류에이션이 대략 한 20배에서 25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풍산이 여전히 이제 그룹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13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풍산 같은 종목도 여전히 글로벌 이제 뭐 총알 만드는 회사죠. 사실은 풍산이 구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가장 싼 방산업체의 주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풍산 같은 종목들은 현재 주가 수준에서도 충분히 한번 리레이팅이 가능한 국면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방산 다 너무 비싸서 궁금했어요. 이제 비싼 종목보다는 확실한 쪽으로 더 주시는 편이라 풍산 관심 있게 봐도 좋다. 그러면 시장 자체는 흔들릴 거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관심주가 SK텔레콤이더라고요. 이거 경기 방어주로 가져와 주신 거예요? SK텔레콤이 투자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일단 대규모로 이제 고객들이 이탈하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작년에는 좀 있었는데 제가 오늘 SK텔레콤 말씀드리는 이유는 26년도에 이제 대규모 IPO가 미국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X 그리고 오픈 AI 그리고 엔트로픽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SK텔레콤이 23년도 8월에 엔트로픽에 1억 달러를 이제 지분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엔트로픽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엔트로픽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제 오픈 AI의 대항마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대략 시장에서 예측하는 밸류에이션이 3,500조 달러까지, 3,500억 달러까지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의 지분 가치를 이제 생각해 본다면, 뭐 이제 지분이 많이 희석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내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엔트로픽의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3조에서 많게는 한 5조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엔트로픽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상장 예정인데
SK텔레콤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한 12조 원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분 가치를 반영해 준다면 지금 주가 수준이 매우 저렴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통신주가 지분율이 이제 외국인 지분율 말씀드리는데 49%까지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SK텔레콤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37%거든요. 지금 KT는 49%에 육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통신주 중에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일단 52주 신고가,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이제 진입한 모습이고요.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앞으로 26년도 엔트로픽 상장 전까지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4만 5천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과징금 이슈도 있었고 시장에서 어찌 보면 주인공 역할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앞으로 엔트로픽 지분 가치를 감안해 봤을 때 이 성장주에 투자한 것을 걷어들이는 한 해가 된다. 7만 원 주셨습니다.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만 좀 볼게요. 이정우 팀장님, 네. 현대차요. 시총 90조 넘어갔고 이제 도요타 500조 글로벌 시총 2위와 격차 줄일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앞으로 갈 길이 머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올라왔잖아요.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현대차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기아차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요즘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고 기아차는 또 담아가고 있는 모세가 나오는데 상승률적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대차가 더욱더 좋은 모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기아차를 살 바에는 차라리 현대차는 사시는 게 저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둘 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가열된 분위기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제는 현대차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HL 만도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SL이란 기업도, 이 기업도 어떻게 보면 현대차 로봇 밸류체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SL 같은 경우는 뭐 모베드에다가 이제 라이다 모듈과 이런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틀라스의 이제 헤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현대 모비스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바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SL이 수주를 된다라고 본다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틀라스 관련된 밸류체인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유심히 봤으면 좋겠다. 그중에서 SL이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정통 로봇으로 보면 어때요? 자동차 부품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원래 정통 로봇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KNL 시스템 많이들 네. 주셨었어요. 개별 로봇주 부품 쪽에서는 탑픽이 어느 쪽인가요?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휴머노이드 관련된 기술을 먼저 선보였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로 이동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기술력과 이런 부분을 시장에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치 이상만큼만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뭐 시장에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만 보는 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같이 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다른 로봇 관련해가지고 무겁지만 그만큼 많이 안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앞으로도 더 간다. 지금 53만 원 고점 이후에 51만 원 안착하고 있거든요. 오늘 출발 분위기 잠시 후에 체크하면서 추가 전략도 여쭙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이 좀 힘이 빠져 있습니다. HJ중공업이 4% 약세 움직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정우 팀장님, 종목이 세진중공업이에요. 기자재 지금 현재가 기회 시점으로 보시는 이유가 있나요? 조방원 쪽으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방산도 어느 정도 올라가줬고 원전도 올라가줬다라면 이젠 남은 건 조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기자재단이 어떻게 본다라면 더욱더 못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선 관련해가지고는 이번 연도에 이제는 수주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30%가 더 전망세나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면밀하게 지켜본다라고 본다면 친환경 선박이나 LNG 선에 치중된 비중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LNG 탱크에 특화가 되고 있는 세진중공업이 가장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박스권에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본다라면 충분히 전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6,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주가가 오락가락합니다. 코스피 조금 더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0.05% 현재는 또 플러스 전환이 돼서요. 4,907선 출발 대기하고요. 오늘은 압도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7% 오름세 예상됩니다. 조금 전에 봤던 현대차와 아이들 측면에서 오늘도 주인공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요. 현대차 3%의 강세로 시총 3위 100조 원 넘어갈 것으로 시총 움직임 눈에 띕니다. SL, 한온시스템, 기아 모두 다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1%의 강세,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천낭제약 모두 다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시장문 바로 열어서 확인하겠습니다.